한번 해봐야지 나도. 아니 궁금하더라고. 생각보다 좀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에겐 테토 테스트. 요즘 에겐 테토 이 말이 되게 유행한데 나는 과연 에겐녀일지 테토녀일지. 근데 저는 진짜 완전 쌉 테토녀 같긴 하거든요. 저는 완전 쌉 테토녀 같긴 함. 난 에겐 끼가 없어. 한번 해보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에겐남일지 테토남일지 한번 해봅시다. 에겐녀 테스트. 보자. 친구 이쪽 말고 이쪽으로 가야겠네.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스타일 변화를 보고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친구나 주변 사람이 없는데. 저 만나는 친구가 없는데. 전 부산에 친구가 없는데. 뭔가 생각해보자. 대학생 때 어땠지? 대학생 때 친구들이 막 이런 옷을 입어봤어. 예쁘다. 나도 한번 입어볼까? 방송적으로? 그런 건 좋지. 막 이제 한 번씩 뭐 흑발을 한다거나 뭐 핑발을 한다거나 나도 한번 저 머리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자주 생각하지. 매우 그렇다. 저거 입어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느꼈을 때 직접 이야기하기보단 조용히 거리를 두나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 편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을 때 가장 효율적인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며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하시나요? 저희 친구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주로 내 친구들이 엄청난 제의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만나는 당일까지도 몇 시에 만날지도 안 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연락을 안 하니까 당일까지.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새벽까지 안 자니까 제가 연락을 남겨요. 그래서 얘들아! 대체 우리 오늘 만나는데 몇 시에 만나는 거니? 이러면서 내가 물어봐. 대체 언제 만날 건데? 몇 시냐고. 그리고 뭐 주변 맛집 같은 것도 제가 찾아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참 웃긴 게 결국에는 미루다가 당일에 아무도 얘기 안 하면 내가 해. 좀 그런 스타일?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야겠죠?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정해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난 다 좋아. 그것도 좋다. 이런 하면서 좀 다 맞춰가는 편이긴 하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 자신의 커리어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같은 개인적인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커리어나 사회적 지위 향상 같은 개인적인 성취?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면은 그런 건가? 막 이제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기 위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성취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 건가? 연분요. 근데 좀
좀 다른데? 제가 처음에 물리치료학과라는 학과를 정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워라밸 좋고 취업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예전에부터 남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말리는 거죠. 그거 돈도 안 되고 뭐 일도 힘든데 왜 굳이 그런 길을 가려고 하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리치료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한 게 있기는 해. 이런 게 개인적인 성취일까? 사회를 위한 걸까? 모르겠네. 그렇지 않다 같다고. 물론 방송은 제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거긴 해요. 방송, 방송, 방송은 뭐 내가 잘 돼야지. 그거 말고 뭐가 있지? 내가 방송적으로 잘 돼서 뭐, 그런 건 있긴 해. 남들한테 예전에 내 방송 슬로건이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일상 속의 한 부분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 그러면은 좀 개인적인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 쪽으로 가볼까요? 소녀스럽거나 여성스러운 옷을 입기보단 힙한 코디를 주로 하나요? 둘 다 입어요. 근데 치마보단 바지를 좋아하는데 이게 바지가 여성스럽지 않다는 아니지 않나? 하늘하늘한 흰 색깔, 뭐, 나풀나풀한 치마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주로 입는 건 바지긴 하지. 그렇다. 매우까진 아니다. 난 그렇다. 아니, 치마 불편해. 이게 내가 키가 큰 것도 있어. 내가 키가 크니까 치마 입는 게 불편해서 잘 안 입게 돼. 너무 짧아. 막, 뭐 고개 숙이면 엉덩이 보일 것 같은 치마 원피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을 잘 못 입어요. 치마는. 너무 짧아. 누군가와의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망설이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안 상하게 말하는 게 힘드냐 이거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어렵거나 망설이는 편이냐?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그냥 모든 걸 직관적으로 말하는 게 그렇다인 거잖아.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상처받을까 싶고 뭔가 좀 눈치 보는 편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시청자가 내 기분 상하게 해도 직관적으로 다 말 못해요. 돌려서 말하는 편이긴 합니다. 올렸어. 카페. 방금 같은 상황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 자식 그냥 확 그냥 이씨. 그냥 정말. 아니야, 이거 그 말이 그거잖아.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어렵냐 인 거잖아. 그러면은 자신의 의견을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게 힘든 거잖아. 어렵지 않다. 둥글게 말하는 거 못하냐. 그렇네. 그런가? 아니, 망설이냐잖아요. 망설이세요? 아니요. 망설이지 않아요. 저는 둘러서 말하는 거 잘하는데? 응? 그러니까 어려워해요? 아니요. 안 어려워하는데요? 그러면은 부정해야지. 응, 부정해야지. 그렇지 않다로 해야죠. 응, 그렇지 않다로 가야지. 기분이 안 좋을 때 혼자 있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싶어 하나요?
위로 받으면 좋죠. 근데 그건 아니야. 막 기분이 안 좋으니까 친구들 불러서 야 친구들아 놀자 이러면서 막 놀러 가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건가? 아 애들 불러가지고 아 놀러 가야겠다 이러면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집에 혼자 있는 편이긴 한데 위로받는 건 좋아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이런 일이 있잖아. 그러면은 모두들 혼자 앓기보다는 무조건 말을 해. 그게 좋아. 위로받고 싶어 하니까 얘로 갑시다. 맞아. 그래도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좋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확실하거나 위험한 도전 망설이는 편인가요? 예! 네, 절대 망설입니다. 저는 제가 전업을 시작할 때도 мя님한테 5번인가 6번인가 계속 상담하다가 이제 мя님이 아 그럴 거면 그만둬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게요 이러면서 자신의 일이나 목표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부분은 잠시 제쳐둘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실, 네일아트, 마사지샵, 명품관 등을 방문하는 걸 좋아하나요? 미용실은 6개월에 한 번씩 갔다가 미용사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고요. 네일도 지금 받으러 가야 되는데 1달 반 지나가지고 아직도 안 갔고요. 근데 네일하는 건 좋아하고요. 마사지샵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대만 가서 한 번 가봤다. 명품관은 발 들여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쉴 때 좀 가. 쉴 때도 일하는 걸.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 누군가에게 조용히 털어놓는 대신 뒷담화를 통해 풀 때가 있나요? 뒷담화와 조용히 털어놓는다는 같은 이야기 아닌가? 물론 털어놓는 것과 뒷담화는 좀 다르기는 하다. 그냥 이야기와 뒷담화는 다르지만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한테는 다 그냥 뒷담화 같긴 하거든. 어쨌든 뒤에서 얘기하긴 하는 거라 이게 욕이냐 사실이냐. 욕이냐 사실이냐면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편이긴 하지.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속상했다. 뭐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내 감정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 감정 그때 상황에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이긴 하지. 모르겠네.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해도 논란되고 이렇게 돼도 애매하고 참 이게 참 다 이상해요 이게. 뒷담화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 그냥 뒤에서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자체가 이제 뒷담화다 라는 사람도 있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편이 더 많죠?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인 문제보다 신뢰나 약속 같은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애매하다. 신뢰와 약속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감정적인 문제? 이게 무슨 말일까? 감정적인 문제보다 신뢰나 약속 같은 원칙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적인 문제와 약속 같은 원칙이 뭐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각해볼까?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인 문제라.
아, 기분이 나빠?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못 놀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들어야겠지? 무슨 일 때문인지. 뭐 가정사일 수도 있고, 뭐, 좀 거시기 어쩌고일 수도 있고, 다 다르니까. 늦었을 때? 비 맞은 게 기분 나빠서 취소하는 건 미친 사람 아니야? 친절한데 평범한 사람한테 일 맡기기. 싸가지 없는데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기? 와, 근데 진짜 야, 근데 밖에 나왔는데 나 비 맞아서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못 놀겠어. 바로 손절해야겠는데? 너무 애매하다 이거. 너무 애매한데? 이거 되게 애매하네. 이거 뭐지? 이게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신뢰와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다. 감정을 신뢰와 약속보다 우선시하면 관계 유지 힘들다.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뭐 금요일까지 자료 조사를 해오기로 했어. 근데 이 친구가 뭔가 우울증이 있대.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대. 아무것도 못해서 금요일까지 자료 조사를 당일까지 못했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힘들어 할 것 같으니. 애가 엄청 힘들어 있어. 엄청 힘들어. 우울해. 너 이름 뺄게. 응. 질문한 거야. 이름은 빼야 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친구가 막 너무 힘들어서 뭐 밥도 못 먹었고 아무것도 못했다. 뭐 그러면은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아. 우울해도 할 건 해야 돼? 아, 그래? 조별 과제는 근데 또 다른 이야기야? 그래. 본인 책임이니까 할 건 해야 된다. 회사에서 우울증 걸렸다고 한 달 유급 휴가? 애매하네. 근데 그거는 인간관계는 아닌가? 인간관계면 약속을 기준으로 봐야 되나? 조별과제나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범위가 넓다. 근데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좀 시들시들해지는 건 있긴 하더라.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내 약속은 중요하지도 않은가?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친구랑 만나자고 저번부터 약속 잡았는데 연인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나요?
지가 뭔데? 이씨, 내가 친구랑 클럽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근데 못 가게?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결국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약속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아, 또 수다 떨다가 밥 먹는 거 까먹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구체적인 성공 계획보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림을 더 많이 그리시나요? 네. 네,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파악하는 편이고 그에 맞춰 자신의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 익숙한가요? 그런 편이죠. 눈치를 많이 봐요.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어서 유행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좋아하는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인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막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래 하면은 그래? 하면서 한번 입어는 보고 싶어 하는 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에 대한 깊은 이야기보다는 관심 있는 정보나 분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즐기시나요? 아니요? 주변 사람들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감정이 동요하고 영향을 받는 편이긴 합니다. 감정 공감 능력이 좀 공유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이 힘들어할 때 먼저 다가가 안아주거나 말을 걸어주는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로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근데 원피스와 같은 소녀스럽고 여성스러운 옷을 좋아하나요? 좋아는 하는데요. 안 어울려서 막 그렇게 막 입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지요. 힘들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때로는 자신에게 엄격한 평가를 내리는 편인가요? 나는 나한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난 나한테 내가 되게 관대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 엄격한 것 같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결과보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감정적인 교류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나요? 저는 과정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괜찮다면 언젠가 결과는 잘 나올 거니까 뭐. 외모에 대한 칭찬을 들었을 때 쑥스러워하거나 크게 기뻐하기보단 담담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아니요? 매우 아니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쉽게 결정하시나요? 소중한 사람. 가족?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애견녀일까? 테토녀일까? 와, 테토녀다! 김홍나 테토녀! 헉! 그럴 것 같았어. 나는 테토녀일 것 같았어.
김목나 테토녀다. 헉. 당신의 기준으로 테토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종합적으로 당신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느껴지는 테토녀다. 테토녀는 자신감 있고 주체적인 성격으로 원하는 것을 똑부러지게 표현하는 타입이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난 에겐이랑 테토가 좀 섞여있네. 외적 스타일이나 자기 관리는 에겐녀네. 스타일은? 당신은 테토녀의 특징인 독립성과 합리성을 스타일 관리에 적용하는 분입니다. 쇼핑도 계획적으로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 기준이 있어 유행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행위를 스스로 만족을 위한 투자로 여기고 칭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담담함을 유지합니다. 아닌데. 사회적 테토녀. 당신은 기본적인 테토녀의 성향을 가졌지만 사회성 및 인간관계 영역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감정적 교류나 공감하는 데 서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에서 오해를 사거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표현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나온 것 같은데. 어라? 당신은 기본 내면 성향 및 감정 처리 방식. 당신은 기본적인 테토녀의 성향대로 이성적인 평정심을 바탕으로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데.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도 감정이 휘둘리는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어색함을 느끼지만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토녀의 기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긴 해. 야망 및 인생 태도는 야망 에겐형이 나왔네요. 당신은 기본적인 테토녀의 성향을 가졌지만 야망 및 인생 태도 영역에서는 덜 경쟁적이거나 성취 지향적일 수도 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전통적인 성공보다는 안정성이나 개인적인 편안함을 우선시할 수 있다. 맞지. 목표를 세우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는 맞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건가 봐. 이게 맞네. 외적 스타일이나 자기관리는 에겐녀.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사회성 및 인간관계는 70% 테토고 내면 성향 및 감정 처리 방식은 54% 테토네. 애매하다, 그치? 정서적인 안정감을 중시하는 에겐녀의 야망 및 인생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32%의 테토녀가 되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